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30기로 입학한 김승우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연기나 자기가 하는 특기, 자기가 질의응답하는 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의미를 다른 사람한테 설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질의응답할 때 대답을 딴 길로 안 세고 진짜 당당하고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기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그 의미를 본인이 잘 설득시키는 게 설득력이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들로 하여금 본인을 가르치고 싶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의 가치관을 똑똑하게 짜야 돼요. 맨날 유튜브로 뭐 게임 영상 같은 거 보고 영화 보면서 아 이건 좀 재밌는데 아 이건 재미없는데 이거 뭐 넷플릭스 유명한 거 보고 그냥 저도 똑같이 살았는데 다만 빼놓지 않고 했던 생각이 뭘 만나든 좀 철학적이고 예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보는 게 저는 당당하게 딴 게 아니라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잖아요. 저는 그 경쟁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pit대지고 막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게 엄청 뛰어나고 저 사람은 또 이런 모습이 엄청 뛰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결국 내가 점점 낮춰지냐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내가 얼만큼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종 2차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저 빼고 다 80 넘어오고 그랬어요. 다 얼굴도 엄청 작고 이미 뭐 연예인 같은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 모델 하다가 온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딱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간절하고 제일 연기하고 싶고 제일 연기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당당함을 유지하려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 딴 게 아니라 교수님들한테 나 진짜 연기하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당당하려고 하면 건강이죠. 마인드. 여기 시험장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못 죽이면 자기가 죽을 거란 마인드일 수 있죠. 어쨌든 싸움이고 둘 다 칼을 들었으면 내가 죽여야 내가 안 죽을 수 있는데 못 죽이면 내가 죽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잖아. 너무 위험하잖아.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는 거고 배우가 돼서도 언제 데뷔할 수 있는 건지 모르고 우리는 항상 길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타인과의 경쟁 이거를 폭력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진짜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게 연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말이 이상하게 빠졌는데 필요한 것만 골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간절했으니까요. 제일 간절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기회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2차 때 MR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였으면 좀 짜증냈을 것 같거든요. MR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뭔가 이게 오히려 나를 붙여줄 발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행동들이 막 나왔어요. 진행요원분이 계속 사과하시는데 유쾌하게 그냥 장난도 치고 아니라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되게 흐뭇하게 봐주시고 결국 내내 시험 분위기가 엄청 좋았고 저는 진짜 시간 끝까지 채웠거든요. 제 바로 앞 사람은 질문 한 2개 하고 나갔는데 저는 진짜 시간 넘어서까지 시험 봤거든요. 그렇게 간절하고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큼은 두뇌는 빨라지고 그게 빛을 준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간절하시겠지만 그만큼 두뇌전이 빨라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 교재예요.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을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성격 유형 검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연기할 때도 7번 유형이 MBTI로 치면 ENFP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벚꽃동산에 걔 누구지? 엄청 러블리한 애 있잖아요. 네, 그 친구를 만약에 7번이라는 툴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면 시너지가 살고 약간 이런 연기 좋아하시거든요. 시험 볼 때도 그런 거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지혜 보고 자기 성격 유형과 또 어떤 연기가 자기 옷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연기의 첫걸음이라는 책이 제 말 그대로 첫걸음을 떼게 해준 책인 겁니다. 말 그대로 연기를 처음 시작한다는 그 초심의 마인드로 배움을 구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아 내가 지금은 이런 상태구나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자의식이 컸거든요. 학교에 입학했을 때까지.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됐던 책이라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사실 교재로 유명해서 대형학원 친구들은 이미 다 읽고 왔더라고요. 3S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와 사랑의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영과 육에 대한 그게 여름과 연기의 주제랑 통합 우리가 연기를 하면서 몸이라고 하는 신체랑 정신을 구별지어서 그게 아니라 신체랑 정신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수업 때 배우거든요. 그건 즉슨 연기를 할 때도 내가 인물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동이 있고 인물로서 행동을 했을 때 들어오는 생각도 있고 약간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고 미움받은 연기랑 자기를 위한 인간 이 책 두 가지는 단계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학기 말에 깨달았던 바가 그 책들에 다 담겨 있거든요. 쉽게 정리하면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건데 직접 체험해봐야 알겠더라고요. TPO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옷 입는 거나 이런 매너가 바뀌잖아요. 어제 승혁쌤과 이런 얘기를 하고 깨달은 게 있는데 딱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할 수 있겠는데 TPO 그냥 장소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뀌잖아요. 학원은 큰 소리 내고 큰 움직임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고 집이나 학교는 테이블 작업이나 독백 서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결국 공간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집중해서 하는 게 그게 효율이더라고요. 학원에서 독백 찾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예민하게 내가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이런 걸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험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너무 근데 당연한 말인가?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연기도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만족스럽고 특기도 당연히 그래도 질의응답도 좀 더 짧고 간결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잘 결국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줬죠. 노래 관련된 고민이 있으면 승필쌤한테 상담해서 결과를 얻고 연기적인 게 고민이 되면 세연쌤이랑 많이 고민 중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반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질문했었고 특히 치원쌤께 질의응답 관련 많이 여쭤봤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다만 일단 해보고 내 스스로 먼저 해보고 해봤을 때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험장에서의 생각이 더 간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홍대 1차 시험을 볼 때 조금 긴장을 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뮤지컬과니까 다들 실력이 좋더라고요. 1차 때 제 옆에서 에피파니 부르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됐는데 막상 시험 보러 가니까 앞순서 애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세도 막 이렇고 노래도 되게 쉬운 곡하고 그래서 이 시험 때는 내가 이 니즈에 맞추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간단명료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종 2차 때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저 혼자 흰 셔츠 입고 갔었어가지고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튀겠네? 개꿀. 다들 키 크네? 나 작으니까 뭐 눈에 띄겠다.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었고 당일 대사할 때도 다 심각하게 하고 있길래 다 심각하게 하네? 이게 나는 밝게 해야지, 따뜻하게 해야지 약간 이렇게 내가 취해갈 수 있는 경쟁력을 빠르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저는 시험장에서는 연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대기실에서 하는 것조차도 연습은 학원에서 하는 거고 시험장에 가면 그때부터는 매 순간이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기를 하면서 몸을 푸는 것조차도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한다. 그냥 그 마인드 자체가 되게 단단한 거 같고 말을 하는 방식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엄청 똑똑해요.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그런 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매력 있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친구들이 잘 하는 건데 자기 매력을 잘 알고 끼부리고 막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걸 잘하고 여우 같은 저도 학원 초창기 때 그러셨거든요. 너는 좀 여우시라고 근데 입시할 때는 여우 같아야 된다. 그 말 듣고 항상 여우시 할 수 있는 나를 좀 대견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걸 응용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약간 움직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영상들 같은 거 찾아보면 급식 수업하는 영상이 있는데 대부분이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도 겹쳤었는데 그냥 언제까지고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이 던지시는 위로들이 특히 승준쌤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조언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 말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인드를 기반으로 언제까지고 머무를 수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몸이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아침 되면 눈 떠지고 그 간절함이 결국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똥통에 빠져 있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아, 더 좋은 학교에 가면 내가 지금 같은 개 같은 일은 안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답부터 했어요. 상세한 건 나중에 얘기했어요. 오늘 밥 뭐 먹었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저 밑에 식당이 있어서 가봤는데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교수님들도 듣기 편하고 전달이 빠르잖아요. 근데 뭐 먹었어요? 하는데 제가 학교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근데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러면 그 순간부터 교수님들은 쟤는 뭐 말하는 거지? 왜 말을 빨리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하고 상세한 설명은 그 뒤에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 있어. 맨날 수업하면서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받은 피드백 위주로 연습하고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정을 정확하게 하려고 항상 피아노로 맞춰보고 그걸로 연습을 또 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피드백 이 두 가지 위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하라는 거 하면 무조건 돼요. 저는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하라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라는 거 외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뮤지컬 하는 친구들 노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맨날 막 하고 싶은 노래 막 그냥 재미로 부르고 이런 걸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교수님들이랑 대화가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들이 저희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크지가 않거든요. 교수님들을 봤어요. 어디까지 한계인지 그러다 보니까 초인을 받았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내가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말해도 나를 나쁘게 볼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는 2차 때 1차 때는 말을 진짜 잘했는데 2차 때 지름답하다가 좀 긴장이 돼서 그런지 좀 말을 어버버버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아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자소들을 되게 똑똑하게 써가지고 제가 20살인지 몰랐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 좀 되게 차가우시다가 제가 어버버버 하니까 갑자기 너 고3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3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냥 제가 고3이라서 긴장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되게 따뜻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신나가지고 말 또 하다가 또 막히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어버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냥 내 부족한 거를 담담하게 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나 진짜 부족한 사람이다. 근데 대화는 통한다. 이게 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중요하게. 교수님들이 수업하면은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